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간단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있겠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문제 발견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문제를 발견한 후에는 이 문제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면서 실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문제를 분석하고 나면 알고리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뭐였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이 알고리즘 설계는요, 복잡한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요소를 추출한 후에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추상화라고 했죠. 이런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알고리즘 설계를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단계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코드가 작성이 됐으면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실행 결과를 보면서 결과를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프로그래밍은 우리는 명령어들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편집기, 컴파일러,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여기 디버거. 디버거가 세 가지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편집기는요, 소스 코드 편집기예요.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 쉽게 접했던 메모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모장보다는 기능이 좀 좋은 어떤 코드를 작성할 때 편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소스 코드 편집기가 있고요. 컴파일러는 뭐였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걸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시켜주는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버거라는 거, 세 번째 디버거라는 것은요, 디버깅을 한다라, 어떤 오류를 발견해 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는 게 바로 디버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 통합 환경, IDE, 통합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제공되는 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첫 번째 C 언어와 두 번째 파이썬, 세 번째 자바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는 C 언어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2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변수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는 뭐냐 하면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작업의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도 정할 수가 있겠죠.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의 이름은 영문 숫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언더바 밑줄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즉, 두 번째 나오는 특수문자, 여러 가지 특수문자가 있는데 이것은 특수문자 변수명으로 특수문자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는 여기 나오는 밑줄만을 사용해서 변수 이름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항상 숫자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즉, 첫 번째 문자는 영문을 사용하자. 안타깝게도 한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예약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printf, scanf, 뭐 int 이런 예약어들을 변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제어를 할 때 for, if, function 이런 부분이 있죠.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펑션이라는 것은 자바 언어에서 자바 언어에서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if, for문 이런 부분을 예약어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자료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하는데요. 어떤 부분 이 펑션은
자바 언어에서만 사용이 된다. 여기에서 C 언어에서는 아니니까 이 부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산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를 보게 되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을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죠. 이렇듯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연산자들이 있죠.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게 되면 첫 번째 증가감소 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대입 연산자 순으로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자들이 동일하게 나와 있을 때 그 연산자 중에 어떤 부분을 먼저 처리하느냐,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술 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산술 연산자는 숫자와 숫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 결과는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증가 감소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죠. 그래서 증가 감소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플러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A에 들어있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1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플러스 그 전에 A 값이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A 값이 11로 증가가 되겠죠. 변화가 되겠죠. 만약에 A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A 값을 A에 들어있는 이 A라는 것은 변수가 되겠죠.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1 감소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A에 지금 현재 이 명령어를 만나기 전에 A에 10이 들어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감소시켜 주니까 A 값이 9로 변화가 되겠죠. 이게 바로 증가 감소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곱하기 기호는요, 키보드에 나누기 기호가 없으니까 별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누기의 몫을 구해주는 연산자예요. 근데 우리 키보드에서는 나누기 기호가 없기 때문에 슬래시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는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따로 지금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입 연산자는 따로 여기 보면 equal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equal이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는 equal이라고 사용이 되는데 정보에서는 자 C는 A 플러스 B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equal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값이 나오는 겁니다. 값이고 오른쪽에는 뭐가 나오냐면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즉 변수는 저장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값을 왼쪽 변수에 저장해라. 뭘 한다라는 거죠?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저장하게 되면 이 왼쪽에 나오는 변수의 값이 변화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이퀄 있죠. 이 이퀄이 뭘로 바뀐다? 이게 대입 연산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퀄이 대입 연산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C는 A 플러스 B다. C는 A 플러스 B다. 아까 얘기했을 때 선생님 여기 왜 오른쪽에는 값이라고 그랬는데 값이 아니고 A 플러스 B라고 나오는데 이건 값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A 플러스 B는 A의 변수 더하기 B 변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더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A 산술 연산을 하고 있으니까 A와 B는 숫자겠죠. 예를 들어서 A에 10이 들어있고 B에 20이 들어있다 라고 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0이 나오겠죠. 연산 결과나 어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연산을 했을 때도 값이 나오게 되고 실제 값을 뭐 C는 30이라고 이렇게 입력할 때 이게 30 값이 되는 거죠. 연산
자유에서 나오는 값도 값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오른쪽에 오게 되는 것은 숫자나 문자가 되게 됩니다. 이 숫자나 문자가 되는 이 부분을 C는 A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어디다 저장해라? C에다 저장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변수의 값이 변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A라는 값을 가져오고 B라는 값을 가져오기만 하는 거지 A, B 값의 변화는 없죠. 그리고 C에 어떤 값이 들어있든 이 연산이 끝나고 나면 A 더하기 B,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A가 10이고 B가 20일 때 더하게 되면 30이죠. 30을 C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떤 변수의 값이 변하는 거죠? C에 들어있는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C는 A 플러스 B다 라고 하면 A 플러스 2기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집어넣어라. 그러게 되면 어떤 변수의 값이 변하느냐? 왼쪽에 있는 값이 변한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게 되면 C는 A 플러스 B일 때 여기에 C에 있는 여기 왼쪽에 나오는 것은 값이 나오면 안 되고요. 뭐가 나와야 된다? 어떤 저장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C라고 하는 건 문장이 틀렸죠. 이거는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데 C라는 값을 30에다 넣어라. 이 30이라는 건 상수가 되는 거죠. 값이 변할 수 없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된 거고 30은 C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뭐 30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잘못됐죠. 왜?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된다? 변수, 저장하는 공간인 변수가 와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누기 연산자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연산을 했을 때요. 여기 보면 3 나누기 2를 냈습니다. 3 나누기 2를 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은 뭐가 나오죠? 1이 나옵니다. 이 1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다뤘던 자료형이 있었죠. 정수형과 정수형이라는 두 부분을 같이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연산 결과는 정수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나누기 연산자 있죠. 이건 몫을 구해주니까 1.5가 돼야 되는데 소수 자릿수는 버림을 하고 정수 부분만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1.5를 나오기 위해서는 왼쪽처럼 소수점이 있는, 즉 왼쪽에 있는 게 소수점이 있으니까 실수형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겠죠? 정수형이죠. 실수형과 정수형이 만났다 라고 하게 되면 실수형이 자료의 크기가 더 큽니다.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수형이 뭐로 변화된다? 실수형으로 변화돼서 실수와 실수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 결과는 실수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실수가 있지만 정수와 실수일 경우 실수와 실수일 경우에는 이런 연산들이 실수형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료형이 정수형과 실수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수형이 실수형으로 자동 형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변화가 돼서 자료가 계산이 된다. 그러면 실수 계산을 하니까 실수형이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5라는 결과값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정해서 계산을 할 때 실수형으로 변환을 시켜서 연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가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나머지 연산 주의점은요. 여기 정수형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실수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0 있죠. 이거 나누는 값. 나누는 값은 당연히 0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연산식 3을 2로 나누었을 때 결과는 1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죠? 여기 3을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1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값이 1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 퍼센트는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 값은 뭐냐? 1이 나오겠죠. 그 이유는 이쪽에 있겠죠. 몫이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7 나누기 13 이 경우는 종종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몫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나머지 연산자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x라는 값이 있어요. 이 x라는 값을 뭘로 나누냐? 5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값이 뭐가 나왔느냐?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x의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x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자는요, 어떤 규칙성을 찾아 나갈 때, 배수를 찾아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칙성이 프로그램 코딩할 때 어떤 규칙성이 많이 들어가는 코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나머지 연산자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설명이 됐죠. 자,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과 다른 것은 이퀄 연산자는 이퀄 연산자를 두 번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같다. A와 B가 같니? 라고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밑에는 같지 않다라는 것은 느낌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느낌표는 코딩에서 뭐뭐의 반대, 부정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죠? 결과는 true, 그렇지 않을 때는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다, 작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크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이 같다라는 기호 있죠? 같다라는 기호가 뒤에 온다라는 거,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나오는 부분에서 참과 거짓이 있는데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 true는 컴퓨터 코딩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1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거짓은 0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밑에 그래프에서 한번 보게 되면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AND 연산이 있죠. AND 연산은 A의 조건과 B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참 true라는 값을 내주는 거고요. 자, 이 OR는요, A 값이나 B 값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가 A든 B든 한쪽이 참만 되면 결과값이 true가 나오는 연산이 OR 연산이 되겠습니다. not A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기 A와 5가 같니? 라고 물어봤죠. 만약에 A 값이 만약에 5가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값은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오는데 이 true 값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느낌표로. 그래서 부정을 하게 되니까 true의 반대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false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정이라는 연산자는 어떤 값을 true 값을 false로, false 값을 true로 바꿔주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가 우리 코딩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여기 보게 되면 A가 5보다 크고 그리고 A가 10 미만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요. 5호 연산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학에서 어떤 경우를 의미하겠죠? A가 5보다 큰 이상이죠. 그리고 작은 경우 10 미만인 경우에만 여기 조건이 참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이 경우는 A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A가 여기 또는 연산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A 값이 여기가
5다라고 하게 되면 5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5 이상이니까 5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0 이하다.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포함하자 0 미만이 되겠죠. 이런 경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를 의미하겠죠. 빗금친 부분을 의미하니까 여기, 즉 0 이하일 때, 0 이하일 때나 0 이하가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 0 미만이 되겠죠. 여기 그림에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0 이하가 되겠죠.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앞부분은 5 이상이 되겠죠. 5 이상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하겠다.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또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부정이라는 건 앞부분에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수학식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선생님은 코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기호가 뭐 작거나 같다, 수학적이 이렇게 표현하고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학에서 x가 10 이상이고 20 이하일 때 나는 true 값을 나오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코딩은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가로 열고 닫고로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요. 가로 닫고로 묶어주고, 여기에 있는 이 조건과 x가 10 이상이고 x가 20 이하인 경우, 그리고 and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왼쪽이 true고 오른쪽이 true여야 여기에 나오는 결과값이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참이 나오는 경우에는 x라는 값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0 이상이고 20 이하인 경우에만 이 결과가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코딩할 때 이런 부분이 사용이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